아일랜드 갭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일랜드 갭이 아직 유효한가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갭 상승, 갭 하락 나오면서 선 모양으로 이렇게 둥 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하면 선골 반전인데, 선골 반전이 뭐냐면 선골 반전이 나타날 경우 추세 반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실 정도로 강력한 신호가 된다. 머리 어깨형만큼이나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추세 전환 패턴이다 라고 이제 주식 책에도 나와요. 근데 요 정도로 이제 신뢰성이 있는 건데, 이 급등이 나오면서 갭이 메꿔지다 보니까 아일랜드 갭이 이제 아직 유효한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아일랜드 갭은 아직 유효합니다. 아일랜드 갭 설명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승 갭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락 갭 나오면서 이쪽이 섬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 하락 갭, 상승 갭 안 메꾸고서는 이렇게 바로 빠져주면은 이게 이제 정석적인 패턴인데, 최근 나오는 패턴들은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상승 갭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 갭 나오면서 여기가 섬이 되죠. 근데 이 하락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하락 갭을 메꾸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직전 고점인 1994.8482를 돌파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상승 갭 나오고 하락 갭 나오면서 여기가 섬이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이 하락 갭을 메꿔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요. 그쵸? 하지만 이때도 어때요? 직전 고점인 2192.83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메꿔주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최근에는 갭을 메꿔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패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일랜드 갭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상승 갭 나오고 하락 갭 나오면서 여기가 섬이 됐죠. 이 하락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직전 고점인 2217.22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일랜드 갭이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아일랜드 갭이 유효하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에 최근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 우선주 강세 현상이 여전히 지속 중이고 최근에는 되게 과열되는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예요. 지금 77만 4천원까지, 74만 4천원까지 올라갔죠. 연속 상한가 나오면서. 원래 주식은 만원도 안 해요. 한 7천원인가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아니라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만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31종목이에요. 31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주가 19개가 상한가가 갔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1% 정도가 되는데, 우선주가 동반 급등하면 고점이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이 나왔던 게 이제 4월 19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우선주 강세 현상이 1, 2주 정도 지속이 된 이후에 그때 차트 보여드렸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선주 강세가 여전히 지속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 일주일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오히려 좀 되게 투기장이 돼가는, 그러니까 지금 크레디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된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강세 보이는 것도 거의 끝 무렵이 아닐까라고 싶기는 합니다. 지금 SK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4번 연속으로 상한가 가고 있고,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 상한가 간 거 보면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 3번, 2번, 3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 신용 잔고가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고점으로 나왔던 한 11조 정도를 돌파를 해서 지금 이제 12조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달여 만에 6조에서 12조까지 2배가 오른 거예요. 단기간에. 근데 이 개인 신용잔고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건 결국 빚이거든요. 대출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더 부추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사에서 그러던데 폭탄 돌리기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FOMC 이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요번에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하락이 어떤 게 트리거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볼턴의 회고록이 출간이 되는 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져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이 터져가지고서는 이때 탄핵 이슈가 좀 있었었잖아요. 물론 탄핵되진 않긴 했지만은, 그쵸? 이게 차이나 게이트로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회고록 출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출판 금지 소송을까지 걸어버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소송을 걸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한테 12% 정도 밀려서 재선이 좀 힘들어지는 분위기예요. 일단 월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게 해주고, 아무래도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이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주가 관리는 잘하잖아요. 예, 주가 관리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재선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고 바이든이 요번에 대통령으로 선출된다고 하면은 금융시장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것 자체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턴이 23일날, 그러니까 6월 23일이에요. 23일날 회고록 출간을 강행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오는 21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1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오후 저녁에 ABC 방송과 독점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주말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인터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6월 말에 나오는 회고록 출판이 미국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하락의 트리거가 돼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 뉴스도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미국 선물 옵션,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에 변동폭 커진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선업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은 7월 내내 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2분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영향을 100% 받는 시기의 그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따라서 주가, 그러니까 종목별로 주가가 좀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은 여전히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시장이 조정을 보일 기미를 보인다 하면은 또 연준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시장을 급등시킬지 몰라요. 지금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제 투기판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고점 징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이 아일랜드 갭이 2217.21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기 위주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초보자분들이시다 하시면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 깨지는 2217.21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니까는 그 전까지는 조금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선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차라리 매수해서 올라가는 걸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 봤자 3%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 3% 상승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3% 상승을 먹기 위해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